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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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숨 쉬시는데 알코올 냄새 나는데. 왜 고통이 느껴지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다. 숙취에 좋아요. 진버. 진버. 진버입니다. 진버! 이따 녹화 끝나고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최연소 사연자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연인데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안타까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전에 공감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갑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에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 문제 때문에 글을 씁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딱히 뭘 크게 특별하지도 그렇다고 이상하지도 않은 그냥저냥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년 전 외할아버지가 암에 걸리면서 생겼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으셔 메일을 눈물로 보내시고 아버지 역시 그런 엄마를 잘 보살피시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외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는 몰랐고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곳을 수소문하시더니 중국에서 기치료사도 데려오시고 무슨 이상한 약초 하시는 분도 데려오시고 하는 거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지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만나고 눈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걸어두면 낫는다는 소리를 하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을 사람의 말인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물론 평소에 저희 엄마나 외할머니라면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신 모양인데 문제는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냥 짧게 잠시 만나는데도 100만 원이고 또 무슨 기운이 당겼다는 항아리가 몇백만 원이고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분위기는 알았지만 어른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얼마 전에 학원비 때문에 아빠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배달 일도 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쩌면 집도 내놔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할아버지한테 진짜 못된 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싫고 그걸 강요하고 맨날 기도원인지 어딘지 다니는 할머니랑 엄마도 싫고 학원은커녕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도 싫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걸려있는 기분 나쁜 그림도 너무 싫습니다. 요즘에는 저보고 같이 기도를 가자고 하는데 수험생인 제가 공부 핑계를 대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빠한테 엄마랑 이혼하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혼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가질까 겁이 납니다. 솔직히 제 미래도 걱정되고요. 대학도 가야 하고 꿈도 있는데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빠에게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메일 보내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빠는 일단 이혼할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빠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 정도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자녀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 이것저것 해보는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믿음으로 자기가 잡으면은 단지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이쪽에 점점 빠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외할아버지와 관계 없더라도 여기 믿음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낸 고등학생이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가질까봐 뭐 희망이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앞으로가 걱정되는 것 같아요. 단지 외할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넘는 거죠.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집에다 그림도 걸어놓고 항아리라든지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아빠도 지금 2년 동안 자식한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식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된 거예요. 이 가정을 이대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아빠도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전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진짜 지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때 이 자녀분의 증언이나 이런 게 좀 참고가 되나요? 뭐 진술서로 제출을 해도 되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고 이런 것들은 나를 그 수험생인 나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엄마가 너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다, 아빠랑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법원에서는 이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림도 사고 항아리도 사고 기치료도 받고 약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이혼 사유가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큰 돈을 쓴다 이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 사이비 종교에 그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빠져있다. 지금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 지금 그런 점들이 지금 이혼 사유인 거지. 절대로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큰 돈을 쓰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님까지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자녀와 이제 배우자인 남편을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대선판에까지 나온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스승이요? 그 양반도 있고 또 약간 지지율이 훨씬 낮은 양반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대선판에까지 손을 뻗친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게 단순 사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뭐 늙고 병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놈한테 그냥 당한 사건인 거죠.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나간다면은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의 장인어른, 나의 부모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아프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니까 모른 척할 수 없고 내가 최대한 도와주는 데까지 지원하는 데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이셨겠지만 배달 일까지 하고 이제 집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거 이제 재산을 막 거의 탕진할 정도로 까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일단 요거는 스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내분이 이상한 믿음이 과해져서 그런 게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면은 약간 이혼도 이혼이지만 조건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죠. 이 지금 사이비 항아리, 종교? 항아리 네. 팔고 막 이런. 항아리 팔고 이런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은 나의 어떤 신념과도 같은 이런 사람을 고소하다니라고 해서 아내도 더 이상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죠. 이거를 그냥 쉬쉬하고 더 이상 뭐 아내한테 뭐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남편분도 항아리를 사거나 그림을 사거나 이럴 때 돈을 그냥 이렇게 줬으니까 뭔가 그게 암묵적인 동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니까 속아서 준 거지. 저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사기를 당하는 거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건 사기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조금 늦어졌지만 이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 네. 실제로 당근마켓이라는 데서도 뭐 정성스럽게 뭐 사주 봐드립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글을 냈는데 그 당근마켓에서 그 사기를 했던 행각이 무려 막 사기 액수가 40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중고거래 하는 데인데 네. 거기에서 그런 광고글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봐드립니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근에 광고를 낸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뭐라도 정말 일단에 가서 물어보는데 그게 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 아픈 사람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사기꾼들이 달라붙고 지금이라도 좀 확실하게 뭐 신고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저는 좀 고소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빠한테. 기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항아리도 사고 하셨지만 지금 최종적으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거니까 약간 네. 그쪽을 상대로 네. 미안하다고 한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이 사연 아들한테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너가 이런 생각을 할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너가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이런 시기에 집안에 이런 문제까지 너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뜻. 미안하면 지금도 정신 차려야죠.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심각성은 인지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어리석은 사건은 안 합니다. 최초로 수임 거부. 네. 일을 하다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수임료가 왜냐면은 상당히 높아도 뭐 수입료와는 상관없이 구제가 어렵습니다. 고민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수임료가 한 10억이다. 되게 어리석은데 수입료는 10억이다. 그건 고민해봐야겠네요. 약간 이제 뭐랄까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저도 어릴 때 이런 걸 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친구분 정도 되는 그 지인분이 간암에 갑자기 걸리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기에 발견돼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한 뭐 시한부로 6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거의 이제 뭐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진짜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지 약간. 근데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지식과 지혜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거 먹었다. 뭐 어른들이 한다고 이게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 절박한 마음이 뭔가 현혹되게 한다? 그런 거는 좀 공감을 거기에 가요. 사기가 기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예. 그 절박해야 뭔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신유진 변호사님은 일단은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이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뭐 이런 사기꾼을 좀 사기죄로 사기로. 고소를 해라. 예, 그 부분이 이제 1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에 아내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태도를 기다리지 말고 고소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아버지가 바로 안 하면 아버지도 특별히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두 분의 변호사님들이 보시는 게 좀 정확한 관점이고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엄마는 어떡하지? 왜냐면은 이제 외할아버지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심신이 약해져서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도 좋고 아빠가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세 가족이 같이 앉아서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수험생인 아들이 내가 대학 가려고 지금 수험생 준비하고 막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러저러해서 힘들다라고 아직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프고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장인 어른이긴 하지만 그럼 오래 같이 살고 했으면은 그냥 이제 내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또 그 장인 어른도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막 돈 아까우니까 그만해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 되게 곤란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돈 듭니다. 아까워서 말한다기보다는 사기를 사기라고 말해야 된다고 되는 거죠. 이거는 영도 판단 능력이 흐리고 심약한 이제 요 사연준 분의 아버지가 이 사기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해서 이게 먹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이 고소든 뭐든 할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혹시 주변에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친구분이 있다 그래요. 그 친구분의 입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가정사를 그냥 아들이 까발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매우 뭐 부담을 느낀다거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신다거나 불편해 하신다면 아들을 보지 않고 있다. 자기 체면만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어떤 뭐 가정의 문제를 난 더 이상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런 거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엄마의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화가 아예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저희 엄마랑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이에요. 절대 그러니 하면서 경청하는 자세 없습니다. 그 뭐 우리 집만 그렇겠어요? 이 집은 안 그럴까요? 아직 애라고 생각하지. 네가 그냥 뭘 하니? 뭐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너가 다 컸다고 엄마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제일 크죠. 가르치려 하는 거야. 네. 딱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니요. 얘기한다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 그 아닙니까? 얘기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오죽 답답하면 내 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냈을까라는 마음을 이해 못한다면 아버지도 더 이상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네, 이건 저는 아버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사연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변호사든 여기 방송하시는 이 솔루션을 보시고 아빠가 한번 결정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놈 자식 어디 방송에서 사연을 보내?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 당신 이미 부끄러운 겁니다. 그쵸. 네. 그렇죠. 그럴 때 아들의 반응은 당신이나 부끄러워할 줄 아시오. 아버지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유, 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도 사건을 맡았었던 건데 이제 그 아내분이 딱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본인 자체가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막 거기다 돈을 엄청 이렇게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뭐 기도원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돼서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만 안 줘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됐죠. 지속이 되다가 아내 친정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다가는 내 딸도 더 페이만 될 것이고, 그리고 딸이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싶어서 이제 이혼을 시키겠다라고 그때
그때 이제 그 고등학생인 딸이 있었는데 딸이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법원에.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좀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런 어떤 방송을 잘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누구한테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다. 예, 저는 아직까지는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기의 인생을 좀 무기력하게 끌려간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시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칠 수, 언제나 신유진 변호사님 같을 수 없잖아요. 비정식이고 발견시킬 거야. 내 앞에서 죽어. 절대 이용 못 해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동적일 때도 있지만, 이 남편분도 2년 전에 이제 장인어른이 아내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해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과정에 막 아내가 또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고 이런 거를 그냥 지켜보면서 약간 끌려가듯이 해줄 거 해주고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왔다면은 그거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끌려가면서 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힘을 내셔야 될 시기가 왔다. 맞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외할아버지가 아프고 장인이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사기인데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태로 더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은 못 사는 거죠. 그 장인 장모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막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랑 저는 이거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장인이 암에 걸린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맞아요. 보는 거죠. 맞아요. 이 사연 준 분이 보고 그냥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미성년자가 판단하면 뭘 어떻게 판단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 자기 생각을 얘기해. 난리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대학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내 이기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나 엄마나 외할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면은 전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나를 근데 위해서 해달라. 모든 가정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정말 모든 가정에 대학 입시나 뭐 아무튼 이걸 앞둔 수험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들 고3 1년씩은 엄청 고생들 하시지 않나요? 부모님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주의 중심이 그 수험생인 것처럼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이 가족들은 너무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서, 사연자분이랑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셋이서 같이 좀 얘기를 일단 좀 해보는 방법을 저도요.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내 얘기를 하나도 숨기지 말고 네. 빼지 말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2년 동안 지금까지는 그냥 묵묵히 지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고 네. 지금 집 내놔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일단은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고,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혼하셔야 되겠죠. 하여간 다양한 이 솔루션을 저희는 제시하는 거를 해보는 거고, 어느 것이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 사연자분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굉장히 강단이 있다.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망가질까봐 두렵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래를 유일하게 걱정하는 지금 단 한 명이에요. 이 가족 구성원에. 그것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학을 간 다음에는 뭐 진짜 무엇이든 자기 혼자서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제 친구 아들도 이제 대학을 이번에 갔는데, 어이구, 내 나이가. 걔는 뭐 10대에 결혼했어. 되게 빨리 사고를 갔네. 쳐가지고 1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10대가 그렇게 사고를 빨리 쳐가지고. 너무 빨리 결혼하셨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무등학생이었는데 자기가 판단해 보건데 난 내신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자퇴를 하지 않으면 대학가 쉽지 않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자퇴를 해서 어느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 학원에서 뭐 기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다 가지고 막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자퇴한다는데 멀쩡한 애가 고등학교 졸업만 해다오 막 이런 사정을 했죠. 근데 결국은 워낙 완강하니까 자퇴를 시켰고 그 기숙사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거든요. 멋지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막말로 이 집을 나가서라도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겠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인생을 더 이상 책임져줄 사람들도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최소한 딜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창구? 내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라니 하니까 그 정도 딜을 해서 그 마지막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고삐를 확 쥐고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해서 그 앞길을 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저런 어떤 솔루션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뭔가 아픈 할아버지한테 진짜 못된 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할아버지가 아픈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맞아요. 해야 된다. 이것도 좀 우리 사연자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사기 사건.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막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냥. 네, 결혼할 때 그러셨나요? 아니요. 아니, 이혼할 때. 머리로는 빨리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끌려갈 때. 있거든요. 지체되는 시간들. 맞아요. 시간들이 꽤 길게 막 흘러가요, 그냥.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흘러가다가, 진짜 어떤 계기가 뿅 생기는데, 늘 나한테 조언을 해주던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 친구 이런 게 아니라, 생전 3년 동안 안 만나던 친구가 딱 저를 보자마자, 너 안 되겠는데? 너 이혼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 말을 그냥 딱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결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멀리 네. 떨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사연자분의 아버지도 사실 같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머니도 뭐 사이비 종교에 진짜 심하게 빠진 게 아니라면 어머니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년 동안 충분히 노력하셨고 잘못된 방향이었어도 아픈 사람 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계속 이럴 순 없다. 네. 네, 이제 지금 이 시기에서 또 아들을 보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고등학생입니다. 네. 한참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시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에 그러게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방송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오늘 또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을 했는지 저희가 또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고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